안녕하세요. 변화 코칭 전문가 김문밀입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그 직장에서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그 직장에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또 하필 저의 상사였어요. 근데 그 상사가 이제 상사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직속 상사도 있고 뭐 이렇게 상사 위에 상사도 있고 이런데 그 상사랑도 일을 할 때가 있고 또 그 상사랑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상사는 별 얘기도 아닌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저한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좀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러니까 저의 자존감을 낮추는 그런 사람 있죠. 자존감을 낮추게 하는 말, 그런 말 골라서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상사 기억이 참 많이 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누가 하셨더라고요. 직장에서 이제 상처받은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직장 다니면서 내가 상처받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잠시 후에 봐요. 직장 생활을 하면요, 집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것 같아요. 직장이 이제 뭐 9시에서 6시다. 최소 그렇게 시간만 잡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가족들이랑 얼굴 보고 갔다 오면 뭐 한 3시간? 길어봐야 4시간? 이 정도 같이 보내다가 또 잠자고 이튿날 되면 또 직장 출근하고. 그래서 오히려 가족보다 직장 내에 이제 동료들이 더 친할 때도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한테 이제 상처 주는 말을 했거나 그 직장 내 갈등이 있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직하는 이유 1위가 직장 내의 사람 관계 때문에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 잘하고, 내가 내 일 잘하고, 그냥 뭐 동료들이나 직장 동료나 아니면 뭐 상사나 이렇게 좀 괜찮게 잘 보낸다 싶으면 나는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꼭 튀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튀는 사람이 나랑 부딪히거나 나의 상사이거나 했을 때 결국 갈등이 일으키게 되고 그 갈등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말인데요. 저는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저랑 앙숙인 상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사가 저한테 뭐 지독한 말을 했다 이런 거보다도 정말 제 입에서 욕이 튀어나갈 정도로 정말 한판에 막 이럴 생각이 들 정도로 저를 좀 화나게 하고 부당하게 대해줬던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겠나 라는 고민에 빠져들게 됐는데요. 저는 이 방법을 써서 정말 좋아졌습니다. 네. 3가지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상대방 타인에게 하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알고 있더라도 이미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그 사람한테 정말 대놓고 욕하고 싶거나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이든지 반박하고 싶은 게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의 상상의 힘을 최대한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얀 방을 그리세요. 하얀 방에 그 사람을 불러 앉혀놓고 내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을 제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입이 참 안 떨어지죠. 이게 가상인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현실인 것처럼 저항감도 들고 거부감도 들고 그래요. 하지만 얘기를 시작하세요. 그때 우리 회식에서 나한테 그런 말 했었죠 라고 이제 운을 띄워요. 그러면 그 상사가 뭐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이 나를 향한 말일 수 있냐 이러면서 이제 따지겠죠. 그리고 그 말은 다 당신한테도 적용되는 말이야. 뭐 가상이니까 뭐 상사 이름을 대놓고 불러도 되고 욕을 해도 되고 팔을 비틀어도 되고 마음껏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대변을 해요. 그러면 그 대변하는 목소리를 최대한 작고 일그러뜨리고 이렇게 해서 뭐 컴퓨터 화면 속으로 넣어버리는 수도 있고, 그 게임 캐릭터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막 머리를 막 칠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상상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만 그 하얀 방에 불러다 놓고 내가 1인 2역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대사 그리고 나의 대사. 당연히 감정이입이 되고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고 나면 굉장히 후련해요. 근데 이런 상상이 어렵다 그러면 내가 드라마 대본을 쓴다고 생각하고 갑을을 놓고 갑론을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탄력이 붙으면 정말 안 쓰던 욕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푸신 다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은 그냥 그 자신한테 했던 말이야, 이렇게 억지로라도 계속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었고 내가 상처 입은 나를 꼭 안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신이 굉장히 소중하고 사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을 비난하는 만큼 또 결국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돼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건 난데 오히려 내가 나를 자책하고 나를 비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만 손해예요? 네, 당연히 자기만 손해죠. 나는 비난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말을 잘못했고 그 사람이 인격이 그거밖에 안 되고 그 사람이 말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표현력이. 그래서 뭐 지금 그 사람이 뭐 임원이 됐건 뭐 계속 회사를 다니고 어떻게 됐건 나랑은 일단 인연이 끊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모든 말은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자기의 자격지심이고 열등감이라고 한번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서 차라리 그 사람을 너는 참 불쌍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은 아마 그 말을 했다는 생각조차 나지도 않을 거예요. 상처를 준 사람은 생각이 나지 않고 상처를 받은 사람은 계속 몇 년이 지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생각나는 거, 이게 참 부당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얀 방에 그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든 영화관 화면 속에 찌그러뜨리면서 아니면 게임 속에 글을 넣고 막 부숴버리든 어쨌거나 나의 상처받은 감정은 어떤 식으로든 치유하고 그 에너지가 흐르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나를 꼭 안아주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언제나 아름답고 소중하니까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그 상처 준 못되고 나쁜 인간한테 계속 신경을 쓰면서 살 거냐, 아니면 상처받은 여러분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감싸주는 데 쓸 거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언제까지 응원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